눈에 안 보일 뿐 있기는 있는 것. 내 손으로 줄줄이 대학생을 5이나 길러냈건만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휜 생각 외에 대학 문화가 어쩌고 논할 자격은 없다. 그 점은 작가 엄마라고 해서 보통 엄마와 별로 다를 게 없다. 대학 문화라고 따로 떼어내어 그 특징을 왈가왈부할 만한 문화가 따로 있기나 있는 건지도 실은 잘 모르겠다. 70년대엔 등록금 말고도 데모 때문에 대학생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날이 없었다. 거의 해마다 데모 열풍으로 대학이 문을 닫지 않으면 조기 방학을 하던 때였다. 부모도 데모가 날 시기를 짐작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자식에게 신신당부를 해서 내보내던 생각이 난다. 데모하지 말라고. 정 안 할 수 없을 때라도 앞장서지 말고 중간쯤에 서라고. 사진 찍히지 말라고. 적당한 시기에 재빨리 도망치라고. 이런 비열한 당부를 간절하게 하는 애미를 자식이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았던가도 기억하고 있다.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생 자식에게 하는 애미의 당부도 무엇을 하지 말라 해서 하라고 바뀌었다. 그렇다고 데모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나 깨나 공부해라 공부해 소리가 입에 붙어 있게 되었다. 졸업 정원제 때문에 그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내 자식이 졸업장도 못 받고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데모를 주동하거나 앞장설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못지않게 끔찍한 것이었다. 이렇게 가위 눌리듯이 각종 두려움에 짓눌리다 보니 그저 어서 내 자식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으면 하는 것 외엔 딴 바람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싹트고 꽃 필 수 있는 낭만이나 문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감히 작가가 본 대학 문화라는 거창한 제목의 원고 청탁을 받아놓게 된 것은 순전히 노란 장미 때문이었다. 전화로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만 해도 망설일 것도 없이 못하겠다고 딱 잡아떼었다.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꼭 지켜야 할 도리지만 특히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는 그 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도 조금도 뒤를 두지 않고 못하겠다는 걸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여대생 기자의 방문을 받았다. 노란 꽃을 한 다발 사온 걸 딸애가 받아놓는 걸 얼핏 보면서 나는 여기자와 마주 앉았다. 그들이 가져온 용무에 상관없이 여대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그들은 전화로 일단 분명하게 거절한 원고 청탁을 또 하기 시작했다. 나는 웃으면서 들었다. 물론 웃으면서 부드럽게 거절할 속셈이었다. 작가에게 쓸 수 없는 원고를 조르는 건 빈털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다. 돈은 꾸어서라도 줄 수 있지만 원고란 그런 융통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라는 돈을 못 줄 때는 모질고 독하게 굴어야 하지만 원고를 못 써줄 때일수록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나의 작가적 관록이다. 그때도 그런 부드럽고도 확실한 거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딸 애가 그 노란 꽃을 화병에 꽂아다가 바로 내 옆 탁자 위에 놓고 갔다. 얼핏 볼 때 국화려니 했었다. 아침 국화철이었고
크기나 빛깔이 지천으로 흔한 노란 국화와 흡사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장미였다. 국화에선 천하도록 흔해 빠진 노란색이 장미에선 왜 그리도 신기하던지 나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예쁜 노란색이었다. 빛깔뿐 아니라 꽃봉오리의 모양도 그렇게 섬세할 수가 없었다. 거의 절묘하다고밖에 표현할 길 없는 꽃봉오리가 반쯤 벌어진 듯도 반쯤 오므라진 듯도 싶게 필락말락했다. 그때가 바로 그 장미의 미와 순수의 절정의 순간이었다. 가만히 다가가니 그 향기 또한 감미롭고도 그윽했다. 나는 순수하게 행복했다. 나는 선뜻 그 원고를 써주마고 했다. 자신이 대학 문화에 무지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순수한 행복을 가져다 준 일을 차마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 희귀하게 아름답던 노란 장미는 사흘도 못 가서 시들어 버렸다. 아,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의 방명함이요. 그러나 그때 원고를 써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후회해봤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장미 몇 송이가 나에게 미친 뇌물 효과에 아연했고 킬킬킬 실수했다. 나 같은 여자가 작가가 됐기 망정이지 고관의 사모님이라도 됐다면 어쩔 뻔했나 실로 아찔한 일이 아닌가. 미안. 나에게 그 순수한 기쁨을 준 노란 장미를 뇌물에 비유해서 미안. 위로 딸들이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문화까지는 몰라도 대학가의 풍속에 대해선 뭐 좀 아는 척 못할 것도 없었다. 그들의 미팅 풍속으로부터 군것질 버릇, 지적 허영심에 이르기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딸들이란 그만큼 엄마에게 말이 많았고 때로는 그들의 세계로 엄마를 초대하기도 했다. 딸들이 옷 사는 데 따라가 바가지를 쓰기도 하고 회원권을 강매당해 난해하고 서투른 연극 구경도 하고 미팅하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가는 다지씨의 뒤통수도 보고 하는 사이에 대학가의 일이라면 흔한 말로 빤한 반짝거니 했었다. 그러나 그 애들이 다 졸업하고 막내 아들이 혼자 대학에 다니는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공부해 라는 나의 일방적인 말 외엔 거의 오고 가는 대화가 없다. 도서관에서 늦게 돌아와 쓰러져 자면서 그 애가 하는 소리는 아침에 일찍 깨워달라는 한마디가 고작이다. 나는 그 애 때문에 아침잠을 설치고 그의 방을 드나들면서 일어나라는 악을 쓰고 흔들기도 하지만 그 애는 10분만 더, 5분만 더 하면서 시간을 끈다. 나는 어떡하든 밥 한 숟갈이라도 먹여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아들을 깨우려 들고 아들은 어떻게든 그 시간이나마 모자라는 잠에 보태려 든다. 겨우 머나먼 등굣길을 지각 안 하고 당도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서 눈부시게 등교 준비를 하고 현관을 나서는 아들의 책가방에 도시락을 쑤셔 넣는 한편 억지로 우유 한 컵이라도 먹여 보내는 게 나의 아침 일과다. 그래도 아침 그동안이 아들과 내가 가장 많이 말을 주고받는 시간이다. 위의 딸 애들 때와 달리
자식의 생각이나 고민을 알만한 대화의 시간을 좀처럼 가질 수 없음은 그 애가 딸보다 말수가 적은 아들인 때문임도 있으리라. 그러나 보다 많이는 그 애가 졸업정원제가 처음으로 시작된 해에 입학한 대학 3학년인 생인 때문일 것 같다. 졸업정원제에 묶인 세대들에게 공부 말고 딴 생각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딴 생각이나 취미에 빠져도 큰일이다. 가끔 전자오락실에 가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도 그 역시 점수 따기인 것을. 그래서 졸업정원제 실시 후의 대학가에서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건 콘크리트 바닥에서 식물이 자라는 걸 바라는 것처럼 가망 없는 일이라고 여겨왔다. 지난 여름 어느 날 민방공 훈련이 밤에 실시된 적이 있었다. 밤의 민방공 훈련은 등하관제이기 때문에 낮보다 좀 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우니 많지 누구나 참여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선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어 식구들이 그 시간 이전에 집에 다 들어와 있어야 안심이 된다. 아침부터 잔소리를 해서 아들도 일찍언이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대기하고 있었다. 드디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집 안의 불을 일제히 끄고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워낙 거대한 아파트군이라 등하관제는 완벽하다곤 볼 수 없었다. 여기저기 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지 민방위 대원들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창으로 내다보고 있는 우리 눈에도 신경질이 나게 불빛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명멸했다. 별안간 일시에 명멸했던 불빛이 싹 없어져 버리고 거대한 아파트군이 칠흑의 어둠에 잠겼다. 등하관제가 완전치 못하자 숫제 전원을 끊어버린 모양이다. 실제로 적기가 내습해도 전원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을 왜 사전에 훈련을 하는 걸까? 이런 의문조차 용납되지 않을 만큼 어둠은 짙고 완벽했다. 어둠은 탄가루처럼 호흡을 압박하고 스며들어 깊이 모를 절망을 만들었다. 그때였다.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창이었다. 창의 발성은 수련 과정에서 목이 쉬고 피를 토한 후에 다시 터져 나오는 탁한 듯 하면서도 성량이 크고 변화무쌍한 거라고 하니 아들의 노래를 창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웃기는 얘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단은 분명히 창의 장단이었고 어디서 둥둥둥 북소리 반주가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킬 만큼 그럴듯했다. 신랄만한 빛도 없는 완벽한 칠흑 속에서 듣는 아들의 창은 구슬프고도 흥겨웠다. 언제 어디서 저런 것을 배웠을까? 그때의 특이한 분위기 때문일까? 그것은 배운 솜씨라기보다는 저절로 우러난 솜씨처럼 진솔하고 감동스러웠다. 대학 문화란 것은 그런 게 아닐까? 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 시절이란 일생 중 가장 생명력이 아름답고 눈부시고 왕성한 시기임을 생각할 때 콘크리트에서 싹을 트게 하지 못할 것도 없으리라. 알아놓은 산.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몇 년째 여름 여행은 안 하기로 작정하고 지내왔다.
아이들만 바캉스를 떠나보내고 집을 지키는 호젓하고 한가한 재미에 맛들이고 나니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우선 서늘하고 쾌적한 밤잠과 낮잠을 위해 삼배호청을 뻣뻣하게 풀을 먹여 다려놓고 나서 나는 아이들에게 어서 바캉스를 떠나라고 성화를 한다. 이럴 때 나는 마치 아이들을 내쫓고 혼자만 맛있는 걸 먹으려는 못된 엄마처럼 음흉스러워진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집보기도 서늘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바캉스를 다녀온 후에도 더위는 가실 줄을 몰랐다. 게다가 아이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올림픽 열기를 따라가기도 힘겨웠다. 나 역시 선전하는 우리 선수에게 격려의 박수도 보내고 싶고 금메달도 좋아하지만 오랜 버릇인 초저녁부터의 숙면과 새벽의 각성과 그때부터 날 밝기까지의 완벽한 고독 또한 사랑하는 걸 어쩌랴. 이런 나의 건강의 리듬을 깨면서까지 열중하기엔 나는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나 보다. 이래저래 집을 떠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시내로 들어오는 택시 속에서였다. 택시가 남산 터널을 지나는데 차가 밀려서 좀처럼 빠져나가질 못했다. 잘 빠질 때도 나는 남산 터널이 싫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람의 피가 배추벌레의 피로 변한 것처럼 피부가 연두색으로 바래 보일 뿐 아니라 아무리 고운 옷 빛깔도 수의처럼 죽은 색으로 변색한다. 그날의 그 속 더위는 유별났다. 아마 올여름 나의 더위 중 피크였을 것이다. 눈에 보이게 탁하고 무거운 공기가 땀과 범벅이 되어 찐득찐득 늘어붙으면서 정신이 몽롱해졌다. 몽롱한 정신 때문인지 서울이란 도시가 온통 엄청난 인구와 차량이 내뿜는 뜨겁고 탁한 숨결이 모여서 된 두꺼운 지붕을 쓰고 있는 거대한 터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빠져나가 맑은 공기를 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맑은 공기에 대한 갈증으로 더위 먹은 짐승처럼 헐떡거렸다. 다음 날 덮어놓고 고속버스 표를 샀다. 별다른 여행 계획 없이 될 수 있는 대로 서울에서 멀리 떠날 생각만 했다. 그러나 사전 지식 없이 떠났기 때문에 당도한 곳은 교통이 편한 국립공원일 수밖에 없었다. 첩첩한 산과 짙은 숲이 반가웠다. 물소리가 상쾌한 골짜기에 들어서자 싱그러운 숯불 냄새 대신 불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다. 불고기 굽는 연기가 골짜기에 푸르게 서려 저녁나절의 시골 마을을 연상시켰다. 다행히 숙소는 번거로운 초입에서 한참 올라간 전망 좋고 한적한 곳에 잡을 수가 있었다. 마당엔 붓나무가 아이들이 며치서 숨바꼭질을 해도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일 만큼 크게 잘 펴져서 수백 송이나 되는 노란꽃, 분홍꽃에서 뿜어내는 약간의 촌스러운 향기가 유년기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어렸을 적 우리 시골에선 분꽃이 시계였다. 분꽃이 벌어질 무렵 겉보리 절구지를 시작하면 저녁 짓기에 꼭 알맞다고 했다. 마을엔 통틀어 괴종시계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나마 늙어서 오락가락했다. 사람들은 시계 없이도 자연이나 자신의 감각을 통해
시간을 잘 맞췄다. 그래도 귀한 손자를 본 노인은 밤중에도 시계 있는 집 문을 두드려 정확한 생시를 알려고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누구나 그 늙은 시계를 귀물처럼 아껴 썼다. 밤엔 밖이 소란스러웠다. 밤이 깊을수록 소란이 더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전전반측 뒤치다 못해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하고 나가보았더니 거기서도 올림픽 열기였다. 마루에 컬러 텔레비전을 놓고 마당에 대나무 평상을 잇대어 놓고 숙소에 든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함께 어울려 열띤 응원을 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열광이 아니라 열렬한 애국이었다. 그들의 애국에 비하면 나의 설친 잠은 너무도 하찮은 것이었으므로 조용히 내 방으로 물러났다. 다음날 산을 오르면서 보니 겹겹이 사람이요 첩첩이 쓰레기였다. 산은 사람과 도시의 쓰레기에 시달리다 못해 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시의 쓰레기로 들이 피폐하고 산이 의연한 기상과 정기를 잃으면 장차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늠름한 권하인들 키울 수 있겠는가. 들을 기름지게, 산을 청정하게, 나무들을 정정하게, 시냇물에선 물고기가 놀게, 숲에선 새들과 풀벌레가 노래 부르게 우리 국토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야말로 화끈할 건 없지만 정말 해야 할 나라 사랑이란 생각이 절절해지는 여행이었다.